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황량한 날. 낡은 시골 마을의 언덕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한국 중부의 산깃을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늘 정적과 슬픔에 잠겨 있었고, 까마귀 떼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만이 이따금씩 그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런 풍경 속 마을 가장자리의 붉은 흙길 끝에는 허름한 판잣집 한 채가 보였다. 지붕은 낡고 썩어 문드러진 야자수 잎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아무렇게나 덧댄 나무 조각들로 간신히 지탱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 집은 당장이라도 큰 비가 쏟아지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다. 그 허름한 판잣집 안에는 13살 소년 강민이 낡고 해진 마대 자루를 들고 폐지를 주우러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색이 바래고 어깨와 소매는 찢어져 있었으며, 바지는 무릎 위까지 짧아 맨발에 상처투성인 그의 가냘픈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미나, 지금 고물상 가려고 그러니? 침상에 누워 힘없이 끙끙 앓던 할머니. 박씨가 나지막이 물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숨을 쉴 때마다 힘겨워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강민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움이 가득했다. 오늘은 더 많이 주워서 할머니 약 사다 드릴게요. 박씨는 강민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야른 담요를 끌어올려 몸을 덮으려 했지만 담요는 이미 너무 낡고 찢어져 있었으며 판잣집의 틈새로 스며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그녀는 말년에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고 어린 손자가 매일 폐지를 주워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봐야 했다. 강민은 삐걱거리는 수레를 끌고 판잣집을 나섰다. 그리고 마을의 쓰레기장, 악취가 진동하고 더러운 개울 옆에 자리 잡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을 아이들은 더럽고 역겨운 곳이라며 그곳을 멀리했지만 강민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 강민이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중부지방 특유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불어왔고 먼지와 함께 퀴퀴한 악취를 풍겼다. 그는 긴 나무 막대기로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며 플라스틱 병, 고철, 그리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았다. 이 일에 익숙해진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철사 때문에 종종 상처를 입곤 했다. 강민이 쓰레기 더미를 열심히 뒤지던 중 멀리서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 폐지 줍는 거지 좀 봐, 완전 거짓골이네. 강민이 고개를 돌리자 마을 아이들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모여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건강해 보였고 그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너는 그냥 저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돼. 강민아, 그냥 거기서 집 짓고 살지 그래.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이 조롱은 어머니를 잃고 박씨 할머니가 그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한 후부터 늘 따라다녔다. 그 후부터 가난하고 불쌍한 그와 소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저 폐지를 줍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른 아이가 발밑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강민에게 던졌다. 야, 이거 주워서 팔아봐. 몇 푼이라도 벌겠지. 돌멩이는 강민의 수레에 떨어졌고 수레 위에 폐지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쥐었다. 화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강민은 먼지와 악취 가득한 쓰레기장에 혼자 남겨졌다. 강민이 판잣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그는 수레를 구석에 밀어넣고 폐지 더미를 살며시 내려놓은 후 한숨을 쉬었다. 작은 판잣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기름 램프만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박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강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강민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나. 걱정 마라. 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애들이 또 저 놀렸어요. 저보고 쓰레기장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민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박 씨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강민을 바라보며 낡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남들은 돈이 많고 잘났을지 몰라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네가 가난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거란다. 강민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할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할머니 더 이상 힘들게 안 할게요. 그래, 믿는다. 박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흐릿한 눈으로 손자에게 깊은 믿음을 보냈다. 그날 밤, 강민은 부엌에서 불을 쬐면서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박 씨는 가난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지만 강민은 이대로 둘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나뭇잎 지붕을 스치며 바람 소리가 마치 하늘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작은 판잣집 안에서 13살 소녀는 앞길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다. 다음 날, 강민은 해가 뜰 무렵 일어났다. 판잣집 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햇살이 그의 앙상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바랜 옷을 다시 입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강민은 할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대자루와 막대기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붉은 흙길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길가의 핀 풀들은 건조하고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발걸음은 어제 하루 종일 일한 피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했던 조롱 때문에 더욱 무거웠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쓰레기장에 도착했다. 쓰레기장은 아직 조용했고 막대기가 깨진 유리 조각과 고철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강민은 허리를 숙여 플라스틱을 주워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담았다. 종잇 조각과 쇠붙이 조각이 섞인 더러운 쓰레기 더미 때문에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강민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일찍 나왔구나. 꼬마야. 강민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의 앞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목수 최 씨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남루한 옷을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비록 강민과 박 씨처럼 가난했지만 항상 즐겁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강민은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 씨 할아버지. 폐지를 좀 더 주어야 쌀을 바꿔 먹을 수 있어서요. 최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찢어진 마대자루와 더러워진 손에 머물렀고 잠시 후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힘들지? 강민아.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강민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전 이미 익숙해졌어요. 다만 할머니가 늘 아프신 게 걱정이에요. 과연 나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이야기에 최 씨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미나, 할아버지가 옛날에 할머니가 우리 마을 영웅이었다는 거 아니? 강민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 박 씨의 과거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운한 여자 혹은 버려진 여자라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영웅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강민은 궁금한 듯 물었다. 최 씨 할아버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옛날 기억을 떠올렸다. 옛날,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지. 박 씨는 용감한 소녀였어. 그때 할머니와 내 부모님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큰 폭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 그런데 박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들판을 달려 사람들을 대피소로 데려갔지. 강민은 숨을 죽이고 최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오늘날 허약한 할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용감했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럼 지금 마을 사람들은 왜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씨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미나. 그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 씨가 외국 군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수군거렸어.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박 씨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잊어버렸지. 편견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만드는 법이란다. 강민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최 씨 할아버지의 말은 그에게 자부심과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그 군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최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박 씨가 그 사람의 유품 같은 것을 늘 가지고 다녔다는 걸 기억해. 비녀였는데 혹시 본 적 있니?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머니가 늘 베개 밑에 숨겨두는 비녀를 기억했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그 비녀는 박 씨가 겪은 모든 일들의 증거와도 같아. 아프지만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이지.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박 씨가 그저 불운한 할머니가 아닌 존경받을 만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저는 할머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뭐든지 하고 싶어요. 최 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강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아직 어리지만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강민은 작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민은 부엌의 난로 옆에 앉아 최씨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손이 비녀를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마 강민이 보고 있는 걸 모를 것이다. 할머니, 강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셨는데 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약속해요. 할머니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판잣집 틈새로 새어 들어와 앳된 얼굴이지만 결의에 찬 강민의 얼굴을 비췄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붉은 흙길에 비추었지만 여전히 바람은 뜨겁고 먼지가 가득했다. 강민은 낡은 수레를 끌고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고물상 주인인 박씨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은 그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미워했다. 박씨는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낡은 카키색 작업복을 입고 양손을 허리에 짚은 채 쓰레기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자기가 이곳의 왕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강민은 쓰레기장에 갈 때마다 그에게 억압당하고 차가운 태도를 봐야 했다. 그는 폐지를 줍는 사람들을 마치 돈 버는 도구처럼 여겼고 강민이 어린아이인지 아픈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꼬맹이, 강민이 나타나자마자 박씨가 소리쳤다. 오늘 좀 늦었네. 내가 말했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난한 게으름뱅이는 짐승이나 먹을 거다. 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박씨에게 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만약 반항하면 박씨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다.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할게요. 강민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빨리 해야 밥이라도 먹지? 박씨는 툴툴거리며 강민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강민은 막대기를 들고 익숙하게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쓰레기장이 평소보다 더 더러워 보였다.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고 뜨거운 바람과 뒤섞여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강민이 몸을 숙여 폐지를 줍다가 무심코 쓰레기 더미에 있던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다. 손에서 피가 흘러나와 나무 막대기를 적셨다. 강민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 저 다쳤어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강민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박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강민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쉬어. 여기 무슨 요양원인 줄 아나. 내가 너 고용했지. 불평하라고 고용했나. 쉬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꺼져버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반항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일자리를 잃으면 할머니는 약을 살 수 없게 되고 그 둘은 먹을 것조차 없게 될 것이다. 네, 계속 일할게요.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은 해가 저 어두워져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의 작은 판잣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탁자 위 낡은 기름 램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이 들어가자 박씨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잦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왔니? 미나, 박씨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맞이했다. 네, 할머니. 오늘 돈 조금 벌었어요. 내일 할머니 약 더 사다 드릴게요. 강민은 손에 난 상처를 숨기며 말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니?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지내.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박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강민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 오늘 박 씨 아저씨가 저 또 혼냈어요. 저보고 가난하면 고생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 씨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리나.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 마음은 텅 비어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남들의 악의에 내가 변하면 안 돼. 너는 그들과 다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 그것을 지켜야 한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노력할게요. 할머니. 할머니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할게요. 일주일 후, 박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강민에게 시켰다. 그는 매일 2배의 폐지를 주워오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했다. 강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그의 힘으로는 너무 벅찬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손은 퉁퉁 부었고 다리는 아팠지만 그 돈으로도 박 씨에게 좋은 약을 사주기에는 부족했다. 싸구려 약은 기침을 약간 잦아들게 할 뿐이었고 할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어느 날 정오, 강민이 쓰레기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박 씨가 다가와 강민을 가리켰다. 너 일하는 게 뭐 이래? 내가 더 많이 주워오라고 했지. 그런데 수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강민은 떨면서 해명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은 주울 게 많지 않아요. 박 씨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최선, 내가 가난하면 남들보다 2배는 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그냥 굶어 죽는 게 나아. 그 말은 강민의 마음에 칼처럼 꽂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는 박 씨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강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잠들었고 그는 난로 옆에 홀로 앉아 자신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노력이 의미가 있는지, 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램프의 희미한 빛 속에서 박 씨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할머니는 수많은 고통을 견뎠지만 포기하지 않았었다. 할머니도 저렇게 강하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강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밖에는 바람이 판잣집 틈새를 스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던지는 도전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지켜가는 13살 소년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어둡게 변했고 거센 바람은 나무들을 흔들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했다. 판잣집으로 돌아온 강민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피곤에 지쳐 있었다. 그는 재빨리 수레를 구석에 넣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판잣집이 곧 찢어질 듯 흔들렸다. 미나, 큰 폭풍이 올 것 같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은 잘 잠갔지. 지난번에 얘기한 지붕은 좀 고쳤니? 강민은 지붕을 봤다. 나무 조각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 만약 이 폭풍이 이전의 폭풍보다 강하다면 지붕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네. 곧 다시 확인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집 밖으로 달려나가 로프와 낡은 방수포를 가져왔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는 간신히 몸을 가누며 지붕을 붙잡았다. 일이 끝난 뒤 강민은 판잣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은 땀과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박 씨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다. 정말 힘들었지, 미나야. 박 씨는 말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만 괜찮아지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강민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판잣집은 폭풍의 힘에 흔들렸다. 빗물이 새어 들어와 집 안을 적셨다. 강민은 급히 침대를 끌어올려 빗물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빗물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는 옷과 담요를 가져와 틈새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빗소리와 바람소리 속에서 들려왔다. 강민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는 폭풍 소리를 뚫고 크게 외쳤다.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나, 너도 쉬어야지. 너무 애쓰지 마. 하지만 강민은 듣지 않았다. 그는 낡은 옷으로 틈새를 막았다. 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판잣집이 순간순간 빛에 잠겼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지붕 한쪽을 날려버렸다. 빗물이 쏟아져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적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민은 놀라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켰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지붕 고쳐라. 안 그러면 집이 다 물에 잠길 거다. 할머니는 강민을 밀어내며 말했다. 안 돼요. 할머니 혼자 여기 두고는 못 가요. 강민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빗물을 막지 못하면 이 판잣집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은 끈을 들고 거센 폭풍 속으로 나섰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빗물은 마치 날카로운 침처럼 그의 살을 찔렀다. 손은 얼어붙었지만 그는 낡은 방수포를 덮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한 번만 더 묶으면 될 거야. 강민은 자신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그때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판잣집 옆에서 오랫동안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늙은 매화나무가 바람에 꺾여 지붕 위로 쓰러진 것이었다. 판잣집이 흔들리고 한쪽 벽이 무너졌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민은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박 씨는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강민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빗물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손을 들어 강민의 손을 잡았다. 미나, 자책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머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드릴 거예요. 강민은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미나,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네가 이뤄낼 것이라고 믿어. 내 마음을 굳게 지켜라. 모든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이다. 강민은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의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다. 마을은 황폐했지만 강민에게는 판잣집이 파괴된 것보다 더 아픈 진실이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 상황을 바꾸어야만 했다. 강민은 부서진 판잣집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해낼 거예요. 새벽이 밝아왔다. 부서진 지붕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붉은 흙길에는 바람에 부러진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어 있었다. 그런 황폐한 풍경 속에서 강민은 자신의 판잣집을 바라보았다. 지붕은 무너졌고 벽은 기울어졌고 판잣집을 지탱해주던 매화나무는 쓰러져 있었다. 그는 무너진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사이 폭풍은 판잣집뿐 아니라 강민의 희망까지 모두 빼앗아간 듯했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박씨는 겨우 몸을 움직여 손을 뻗었다. 강민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박씨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강민은 몸을 가까이 해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미나,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치? 강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으려고 노력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집도 고치고 할머니도 돌볼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강민은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돈도, 힘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다. 강민은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강민이 망연자실한 채 집을 다시 지을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칠순에 가까운 늙은 남자. 민씨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늙어 보이는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민씨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선생님이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은퇴한 후에는 마을 변두리에서 혼자 조용히 살았다. 강민은 민씨 할아버지를 잘 몰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씨 할아버지는 무너진 판잣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아. 밤의 폭풍이 너무 심했지. 집이 많이 파괴되었구나. 괜찮니? 강민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에 슬픔을 담고 대답했다. 네, 집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씨 할아버지는 잠시 강민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강민아,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참 훌륭한 분이셨지. 그녀는 많은 사람을 구했을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강민은 놀라서 물었다. 할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민씨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먼 곳을 바라봤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는 법이란다. 그들은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만 보려고 하지.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민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나는 할머니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 또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건 너를 돕는 것일 뿐 아니라 박 씨에게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해. 강민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저를 도와서 집을 지을 거예요. 민씨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하지만 내게 약속받을 게 하나 있다. 집을 고친 후에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할 수 있겠니? 강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믿음으로 빛났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 후 2일 동안 민씨 할아버지와 강민은 판잣집을 다시 지었다. 민씨 할아버지는 그의 창고에서 찾아낸 낡은 나무와 녹슨 양철을 가져왔다. 재료가 좋지는 않았지만 최씨 할아버지의 숙련된 솜씨와 강민의 부지런함 덕분에 임시 지붕을 만들 수 있었다. 피곤할 때마다 민씨 할아버지는 강민에게 전쟁 이야기와 폭탄이 마을을 파괴할 때 박씨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박씨가 폭탄 조각이 떨어지자 어린아이를 자기 몸으로 가려주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할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지. 그게 내가 할머니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민은 할머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할머니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3일째 되는 날, 판잣집은 완성되었다. 비록 낡은 나무와 녹슨 양철로 대충 만든 작은 집이었지만 강민에게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박씨는 새로 지어진 판잣집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민아,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최씨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는 잘 사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박씨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노력에 고마워했다. 그날 밤, 최씨 할아버지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강민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내게 이야기도 남겨주었지만 마음속에 신념도 남겨주었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산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너를 이끌어 줄 거라고. 이제 내 책임은 그 빛을 지키는 것이다. 강민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작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씨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네, 기억할게요. 할아버지, 밖에서는 바람이 멈추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하지만 강민의 마음속에는 가난과 편견의 폭풍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강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폭풍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강민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박씨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판잣집이 최씨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지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할머니를 부양하고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싸워야 했다. 강민은 쓰레기장에서 겨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곳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곳 주인인 박씨는 그에게 더욱 가혹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평소처럼 낡은 수레를 끌고 쓰레기장으로 갔다. 해가 막 뜨고 있었지만 뜨거운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먼지가 가득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강민은 쓰레기 더미 속을 헤매며 박씨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강민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를 뒤졌고 손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박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아, 꼬맹이, 요즘 본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내가 너 공짜로 먹여 살리는 줄 알아? 제대로 못하면 당장 꺼져버려. 강민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더 많이 주워올게요. 박 씨는 한층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최선, 난 변명 따윈 필요 없어. 결과가 필요하다고. 이제부터 폐지를 2배로 가져와야 할 거다. 안 그럼 다시는 이 쓰레기장 근처에도 오지 마. 강민은 굳어졌다. 그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매일 밤낮으로 일해도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박 씨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은 더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아저씨, 2배는 무리예요.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강민은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박 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최선. 네가 가난하면 남들보다 2배로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가난한 주제에 게으름이나 피우면 뭐하냐. 집에 가서 굶어 죽어버리던가. 그 말은 강민의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뿐이었다. 강민은 쓰레기장에서 돌아왔고, 그는 할머니가 잠든 밤의 난로 옆에 앉아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하는 노력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그는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판잣집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판잣집 안에는 13살 소년이 희망의 불꽃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다음 날, 강민은 전날 밤의 일을 잊은 듯 다시 수레를 끌고 쓰레기장으로 갔다. 그리고 묵묵히 폐지를 모았다. 그날도 박 씨는 그의 곁을 서성거리며 감시했다. 그러나 강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와 마을 아이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민은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다가 뭔가 단단한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강민은 사진 속 인물들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과거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었다. 강민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은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 담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모두 할머니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 속에는 마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멋지셨네요. 강민이 말했다. 하지만 왜 지금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미나. 사람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만 보려고 한단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가 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된단다. 강민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굳게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강민은 다음 날부터 폐지를 주우면서도 쓰레기장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냈다. 그는 고장난 의자들을 고쳐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게 만들었고, 낡은 책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색연필과 종이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느 날, 강민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박 씨가 나타났다. 박 씨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당장 다 꺼져. 그리고 꼬맹이, 너도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민은 일어나서 박 씨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저씨, 저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저희는 그저 여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 여기가 무슨 학교라도 되는 줄 아냐? 난 더 이상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꼴을 못 보겠다. 내일부터 쓰레기장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박 씨는 고함을 지르고 돌아섰다. 강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슬픔과 분노에 잠겼다. 그날 밤, 강민은 불침번을 서고 있는 최 씨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강민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나,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믿어라.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은 힘을 얻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었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꿈을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의 회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강민이 하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강민을 쓰레기장에서 쫓아내고 마을 아이들이 그를 따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 씨 할아버지와 몇몇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강민을 지지했다. 그들은 강민이 하는 일은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그를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어떤 사람들은 박 씨의 편에 섰고 어떤 사람들은 강민의 편에 섰다. 하지만 오랜 논쟁 끝에 마을 사람들은 강민을 믿어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강민에게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곳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으로 만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강민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부터 강민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강민의 노력에 감동받았고 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박 씨 역시 점점 마음을 열고 강민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강민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강민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남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마을 아이들은 나무 아래 모여 강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다. 강민은 낡은 책을 펼쳐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강민의 눈에는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품고 자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는 세상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미소 지었다. 강민의 이야기는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